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호남 출신으로는 최초로 새누리당 계열 보수 정당의 수장이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의 새 수장으로 순천이 지역구인 삼선의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그동안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렸던 여세를 몰아 뒤밖에 단일 후보인 주호영 후보를 따돌리고 호남 출신 최초의 보수정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정현 신임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자신과 같은 비주류 출신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라며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보도 외압 논란과 5.18이 호남 차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정현 신임 대표는 친박 중에 친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여소야대 전국 속 사드 문제 해결과 공정한 대선 권리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말단 사무처 당직자에서 시작해 불모지인 호남에서 잇따라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고 마침내 당권까지 거머쥔 이정현 대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그 자체로 한국 정치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것이라던 그의 장담대로 지역주의를 깨고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새누리당 당대표로 이정현이 선출되면서 지역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차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이정현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크게 환영하며 편견 없는 호남 지역 인재 등용의 분위기 조성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순천의대 유치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더민주 순천지역위원장 권한대행 선임을 두고 일부 지역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더민주 전남도당은 당 조직을 위한 결정이며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조충은 순천시장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전격 임명한 것은 지난달 25일. 더민주 지역 일부 정치인들부터 강력 반발했고 최근에는 지역 NGO들까지 임명 철회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번 직무대행 임명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위원장을 겸하면서 시도의원들의 공천권을 주게 되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출석이나 예산감시 또 조례 이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지방의회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더민주 순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밝혀온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민주 전남도당은 최근 지역 내 첨예한 논란에 대해 자기 입장에서의 의사표명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순천지역위원장직에 공모한 후보들은 분열된 조직 통합에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선 패배로 흩어진 당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전당대회까지 치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순천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우선 목표는 이번 전당대회를 원활히 치를 수 있는 데까지 임무를 부여한 거지 그 이후에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차기 당대표가 들어서면 다시 입장을 좀 정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셈법까지 보태져 지역 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민주 순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중심에 둔 지역 정치권 내 갈등 양상은 당분간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전국 단위의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행사 참여자들에게 관광여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한국농업경영인 대회. 행사 기간 전국에서만 3만여 명이 모이는 농민들의 가장 큰 잔치입니다. 낭만 버스킹 공연과 체육대회는 물론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각종 체험 행사로 농민들의 화합과 우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5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남 지역으로는 두 번째로 여수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영농 기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미하고 저희 여수하고 경쟁이 됐는데 그와 차이로 이렇게 박람회 장소가 이렇게 위치가 좋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여수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이 같은 전국 단위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농연 전국대회에 올해 초 열린 마이스 연례총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국제 아트 페스티벌과 중국 크루즈 입항 축하 행사가 이어집니다. 박람회장에 전국 단위 행사를 열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남해안을 대표로 하는 컨벤션 센터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지 그리고 관광 시설들과 함께 복합 리조트처럼 다양한 대형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행사 유치로 올해 박람회장에만 34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여수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만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릴 전국 단위 대형 행사만 모두 21개. 박람회장이 전국 단위 대형 행사장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박람회장의 체계적인 사후 활용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수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낸 성명서에서 미래에셋그룹의 이번 투자는 전남은 물론 여수에서 이뤄진 관광 레저 분야 투자로는 최대 규모로 지역 관광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이번 투자가 경도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여수 밤바다와 인근 돌산공원과 연계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중저가의 농특산품은 고가 시장을 대체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특산품 생산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군의 농특산품 홍보 판매자입니다. 이곳에서 파는 제품 대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5만 원 이하의 저렴한 상품들입니다. 잡곡과 버섯, 된장, 김, 미역 등 이 3만 원대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수요 창출로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만 원대 이하가 굉장히 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우리 가공 농산물 분야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농협도 이번 추석 선물로 중저가 특산품 판촉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농산물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농산물이 약간만 갖춰도 지금 거기에 이제 5만 원이 이제 넘어간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군들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피해를 농어촌에서 고스란히 떠 안을 것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서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을 벼랑으로 내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또 중저가에만 치중하다 보면 고품질, 고부가가치 생산에 흘린 지난 수십 년의 땀방울이 헛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김영란법 파장이 우리 농업의 틀과 미래 전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묻지마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20대 여성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지나가는 차량에 돌을 던져 피해를 입힌 50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늦은 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20대 여성 뒤로 다리를 절뚝이는 남성이 나타납니다. 흉기를 고정시킨 지팡이를 갑자기 휘둘러 여성을 수차례 찌른 남성은 급히 어딘가로 도망갑니다.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전 이곳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던 서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난데없는 봉변을 당한 서 씨는 현재 수술을 마친 뒤 치료 중입니다. 뒤돌아봤는데 어떤 남자가 완전 무표정으로 지팡이 같은 막대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있는데 무서워서 뒷걸음치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몇 대 계속 맞고 이렇게 칼에 찔려 있다가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갑자기 공격한 이 사건을 묻지마 범행으로 보고 160cm가량의 키에 5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한번 한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뭔지를 몰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때리고 찌르고 그랬대. 최근 광주에서는 이런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나흘 새 부자가 싫다는 이유로 주행 중이던 차량 수십 대를 향해 벽돌을 던진 50대 남성이 구속됐고, 폭염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길을 지나가던 행인과 경찰에게 침을 뱉고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 조례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어제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는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홍보대사 심영탁, 다나 등이 참여해 영화제가 순천시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의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영화제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해 반려동물 용품 바자회와 맥주 시음회가 열리고 야외 영화 상영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영화제는 다음 달 3일 개막해 순천만 국가정원과 시내 일원에서 닷새 동안 개최됩니다. 여수시가 이번 주 불꽃축제로 교통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축제를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전국에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2일과 13일 밤 이순신 광장 앞 해상에서 열리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에 오지 못하는 시민과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 인터넷 생중계는 물론 불꽃쇼의 배경음악도 송출할 계획입니다. 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행사 당일 시내버스를 24시까지 운행하고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과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 2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지역 보육시설 종사자 중 10명 중 2명이 잠복 결핵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당국이 관련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남 지역 보육이나 산후조리시설 관계자 등 1,487명의 잠복 결핵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인 29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잠복 결핵은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 발병될 수 있다며 연말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면역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가 36도, 서울과 광주도 3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전라도와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